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한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도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특이사항 먼저 올립니다. 실거래가 요건 업데이트 매크로 하고 뭐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개고생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캡처해서 특이한 거래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은마와 파크리오입니다. 어저께는 헬리오였죠. 헬리오가 시가총액 송파구 1위입니다. 파크리오가 2위고, 그다음에 강남구에서는 은마 아파트가 1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포주공 1단지나 그다음에 둔촌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거래가 안 되는데 아무리 12,000세대 뭐 몇천 세대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파크리오나 헬리오가 더 영향이 있다. 자, 오늘 급락의 의미가 뭔지 날짜를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말고 신천 장미 아파트 있죠? 그것도 급락을 했어요. 걔는 파크리오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비율이. 근데 걔는 날짜가 대통령 트윗하기 전에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트윗한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싸게 물건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3월달 폭락설을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일본의 90년에 3.17 대책, 3.17 융자 총량 규제 이후에 7개월 후에 상투가 왔는데 우리가 6.27 대책 대출 총량 관리 그 대책의 7개월 후가 1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처럼 일본에 우리가 되려면 1월에 상투치고 2월에 조금 빠지고 3월에 많이 빠져야지 되거든요. 그 패턴을 했는데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벌써 2월달에 상승률이 물론 월초에는 상승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바뀔 수도 있고 고가는 1월보다 2월 고가가 낮아요. 3월은 급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트윗하고 난 이후에 2월 10일 계약금부터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23일 날 트윗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팔아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계약을 맺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그게 승인이 날 때까지 보름 정도가 걸려요. 그럼 뭐 승인이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앉아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앉아갖고 셋이서 계약서를 쓸 때 그때가 본계약이거든요. 그때 그 계약이 국토부 실거래가로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1월 23일 트윗 이후에 보름 정도가 지난 게 딱 2월 10일부터라고. 이때부터 한 개 두 개 이제 신고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신고가 되고 있어요. 자, 어저께 그래서 헬리오가 어저께 7억 폭락했는데 이게 2월 12일 날 실거래가 신고된 거예요. 10일 이후가 신고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헬리오 어저께 7억 폭락한 거는 보니까 저는 직거래인 줄 알았더니 정상거래예요. 개인 간의 중개사를 통한 정상거래예요. 보통은 직거래라고 그런 직거래를 좀 하거든요. 자, 제가 쌍봉을 피를 느꼈던 게 대통령 취임할 때 이렇게 손을 하트 모양으로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쌍봉이라고, 쌍봉. 그리고 제가 별명을 쌍봉 선생 이재명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오늘 실거래가 업데이트를 지금 계속 서버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5,000개 단지에 1데이터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보면 일단 강남 4구만 볼게요. 강남구가 0.1% 빠졌고요. 서초구는 0.04% 올랐고요. 송파구는 0.13% 빠졌고요. 강동구도 0.04% 빠졌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강남구는 시가총액 이게 순서거든요. 은마 아파트가 1.8% 1% 넘는 게 하락하면 건 하락이 큰 거거든요. 평형별로 보면 더 커요. 그다음에 서초구는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앞에 시가총액 큰 아파트가 없어요. 어저께 반레퍼가 어저께 많이 오른 실거래가 잡혔죠. 자, 근데 송파구를 보세요. 신천 파크리오가 1% 이상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장미가 2.7%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신천 장미는 의미가 없는 게 2월 10일 이전에 신고가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거예요. 즉 이재명 트윗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동구도 앞에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심 있는 게 볼 게 대치 은마랑 신천 파크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 은마부터 볼게요. 대치 은마 지금 아직 아실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왜냐면 얘네도 출근해 갖고 막 하면은 아니 뭐 어떤
10시, 12시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더라고 이게. 오늘 한 2억 정도 하락했거든요. 고점 대비 한 2억 하락했어요. 38억이 곧 최고점이고 이게 대치 음마아파트 등의 평형이 두 개 있는데 30평과 34평 있는데 세대수가 더 많은 30평에서 오늘 거래가 됐어요. 시가총액은 얘가 더 큽니다. 세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 38억 다음에 계속 37억 5천 정도를 똑같이 유지했잖아요. 자, 그런 이렇게 됐습니다. 음마아파트. 자, 그랬고 제가 여기 보면 탭이 많죠. 구별로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를 집계하는 거예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집계하려면 서버 돌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이미 확정된 거니까 냅두고 24년부터 서버를 돌리거든요. 보시면 여기 요게 시가총액을 합한 겁니다. 이게 각각의 음마, 도곡동 렉슬, 압구정 신현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평형마다 이렇게 보시면 평형마다 30평, 34평, 도곡동에는 5개 평형, 압구정동에는 9개 평형이 있는데 그거의 시가총액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그 음마 아파트가 오늘 대치엄마가 1등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다음에 2등이 렉슬이고 신현대가 3등이에요. 음마를 쭉 가다 보니까 17조 3,800억이었는데 거래가 없을 때는 그 전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2월 13일 날 17조 800억에 딱 뚝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졌어요? 3천억이 떨어졌죠. 3천억. 17조 3,800억에서 17조 800억이니까 3천억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0.13% 하락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헬리오 방송할 때 2월 12일이었죠. 근데 이건 그 다음 날입니다. 지금 대통령 트윗 이후에 2월 10일 이후에 계약서를 쓴 게 진짜 이재명 효과거든요. 근데 벌써 파크리오 1등 파크리오, 2등 좀 이따 할 파크리오도 날짜 같아요. 2월 10일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어저께랑 같은 날이야. 자, 그러면 요 17조로 떨어진 가격을 딱 보면 여기 음마를 보면 30평과 34평 있잖아요. 2674세대, 1750세대. 요거를 곱한 게 요거예요. 가격에다가 세대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시가총액. 자, 쭉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30평이 뚝 떨어지네. 9조 7천억이 됐네요. 자, 이거는 시가총액이니까 그 시가총액 말고 가격을 보자고요. 이건 시가총액 합의입니다. 요게 가격입니다. 띄엄띄엄 되죠. 거래가 될 때마다 이렇게. 거래가 한 건 될 때마다 이렇게 찍혀요. 요렇게 2024년부터 찍힙니다. 자,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평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서버에서 이거랑 같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음마 아파트가 12월 달, 1월 달에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36억 4천만 원이 됐죠. 36억 4천만 원. 그런데 좀 전에 얼마였다고요? 38억이잖아요. 38억이 거래가 안 되다가 36억 4천이니까 1억 6천만 원 떨어졌죠. 1억 6천 하락했잖아요. 1천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하락한 게 아니라 1억 6천만 원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급하게 판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크리오를 볼게요. 파크리오는 6천 세대인가 6천 몇백 세대인가 그래요. 거의 7천 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이 30평 국민평형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한 4천 세대가 넘어요. 요 국민평형만 따져도. 자, 근데 아직 최고가가 32억 2천만 원 된 다음에 31억 8천만 원 됐습니다. 2월 달 건 아직 거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찍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볼게요. 딱 보니까 송파구에 이렇게 딱 보시면 가락 헬리오가 있고 신천 파크리오가 2등이잖아요. 올선이 3등이에요. 엘스랑 올선이랑 왔다 갔다 서로 3, 4등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니까 날짜를 딱 보니까 2월 12일 날 20조 5천억이 찍혔죠. 어제까지 파크리오가 21조 3,900억이었는데 오늘 가격이 떨어져서 20조 5,4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떨어졌어요? 거의 한 8천억 떨어졌죠. 8천억. 음마는 3천억 떨어졌는데 파크리오는 8천억이 떨어졌다고. 왜 그래요? 세대수가 많잖아. 음마는 아까 뭐 2,000세대인가 뭐 2,000세대 전후인데 얘는 거의 5,000세대 가까이 된다니까. 곱하기가 다르잖아요. 자꾸 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거 있죠. 24조가 20조 된 거. 이게 어저께 헬리오였다고. 헬리오. 하필이면 거래가 안 되다가 2월 12일 날
헬리오 1등 헬리오, 2등 파크리오 얘네들은 전국 1, 2등이나 마찬가지예요. 둔전주공 개포 1단지 그건 아직 거래가 별로 안 된다니까. 그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거래가 활발히 되는 것 중에 그동안도 1등이었었는데 최근에 3, 4등으로 밀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 2등이에요. 제 집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필이면 같은 날이야. 같은 사람일까? 같은 다주택자가 헬리오도 팔고 파크리오도 같은 날 팔고 같은 계약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딱 보니까 이거는 음마고요. 자, 헬리오 쭉 보니까 아니 파크리오 보니까 요 32평이죠. 요거 32평이 거래가 제일 많지. 이거 또 보세요. 13조 5천억이 12조 6천억 됐다고. 그래서 이거는 시가총액이고 세부 데이터인 점 찍어주는 가격 데이터를 가서 볼게요. 자, 헬리오가 있고요. 파크리오가 있습니다. 파크리오 몇 층 되는 거죠? 파크리오가 6,864세대네. 그 다음에 헬리오는 8,100세대인데 여기에 그 임대 세대에 있는 거는 뺀 거예요. 실제로 이게 헬리오가 9,000세대가 넘을 거예요. 여기 왜냐면 시가총액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은 빼야 된다고. 걔는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은 시장 가치의 총합이니까. 자, 그래갖고 평형도 보니까 보세요. 32평이 4,260세대예요. 헬리오는 5,132세대예요. 요걸 다 이 정점 찍힌 거랑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을 구한 게 좀 더 요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시가총액 데이터, 요거는 가격 데이터. 파크로 해갖고 얼리선 해갖고 엘스까지 해갖고 다 점을 찍어줘요.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리오 30평을 아니 헬리오가 아니라 오늘 신천 파크리오죠. 32평 4,260세대 쭉 내려가 보면 29억 8천만 원이에요. 직전이 3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최고가는 32억 2천만 원이었어요. 자, 직전 가격으로 따져도 2억이 하락한 거죠. 그쵸? 2억 딱 2억이네 진짜. 최고가보다는 더 떨어졌고. 그쵸?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집계된 것 중에 오늘 은마가 급락을 했고 파크리오가 급락을 했는데 요 날짜가 2월 12일과 13일이다. 전부 2월 10일 이후인 이재명 트윗 이후다. 즉 나머지 거는 모르겠지만 특히 신천 장미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월 10일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신천 장미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제가 그 썸네일이나 제목에도 자꾸 이재명 트윗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 대통령 트윗이라고 왜 존칭을 명칭 뭐 하여튼 라벨을 안 붙이냐. 근데 그건 제가 이재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글씨가 길어지잖아. 썸네일은 좀 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양해해 주세요. 나 이재명 좋아한다니까. 어쨌든 은마 파크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쌍봉 선생 이재명의 트윗 효과다. 자, 이재명 트윗 효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날짜 보겠습니다. 23일 날 트윗을 했는데 이때부터 점점 트윗이 강해지다가 설날 밥상머리에 온통 그 부동산 얘기만 나왔죠? 그리고 나서 2월 12일 이후에 2월 10일 이후에 신고된 것들이 이재명 트윗 효과인데 벌써 12일 날 헬리오 파크리오 그다음에 13일 날 그 은마 벌써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오잖아. 내가 볼 때는 여기서도 계속 나올 것 같아. 아직 이제 신고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런데 그 5월 9일까지 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는 가계약을 맺고 이때 이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구청에 내야 된다. 보름에 허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가계약 맞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그 날짜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9일까지 본계약이 맺어져야 돼. 본계약은 토지거래가 신청이 나온 다음에 본계약을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무리 계약서를 맺어도 소용이 없어.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자,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팔라고 안 했다. 가격은 너희들이 폭락시킨 거다. 엄마? 파크리오 헬리오 내가 빠뜨린 거 아니다. 니들이 다주택자들이 하락시킨 거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기면 웃기지 마라.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이제부터 다주택자 서로 죽여라예요. 임대사업자 만료되는 거, 대출 만기되는 거, 그다음에 보유세 이걸 다 정비를 하면 남은 임기 4년 내내 물량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강남구 1위 은마와 송파구 2위 파크리오는 오늘 급락의 의미는 대통령의 트윗 효과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 2월 10일 이후에 이런 은마 파크리오 헬리오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급락 거래가 시리즈로 연달아서 나올 것이다. 1번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데
워낙 좋은 아파트고 서울 메인 아파트는 절대 안 빠진다. 강남은 불패다. 예, 그냥 그런 자꾸 하락한다 하면은 패버린다. 2번, 3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나 모르겠다.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